얘기할 게 없는데 내가 여기에서 겪은 걸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데니얼 카드먼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엄청 유명한데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심리학자인데 경제학상을 받은 거는 전무후무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심리가 우리가 경제를 접할 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심리라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이 사람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최근에 보냈어요. 이만큼 두고 700페이지 넘어요. 작년에 읽었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또 읽고 싶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바른 건가? 어떤 관점인가? 우리는 내 생각이 바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생각이 뭐에 휘둘려서 바르지 않는데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우주, 지구는 저기 크다 생각하잖아요. 아주 멀리 갔었을 때. 명왕성에 갔었을 때, 어제 내가 책 읽은 거. 근데 보면 지구는 아주 점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멀리 봤었을 때는 지구 안에 우리는 아웅다웅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수행할 때도 그런 거 나왔어요. 수행 제가 갔었을 때 수행할 때 뭐냐면 내가 애들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뭐를 인지해야 되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나가 아닌 밖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내 생각 밖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지금 올해 했잖아요. 노이즈라는 책을 또 이만큼 두꺼운 책을 또 냈어요. 그걸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여기는 실행은 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 너 이거 해. 이게 단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10년 이상 된 책은 저는 안 보는 게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자 아빠 가는 아빠 그러고 또 뭐지? 계속 생각해. 부자 아빠 가는 아빠는 그 사람은 스터디셀러잖아요. 그리고 또 부의 추월 찼어. MJ 디마코. 그 사람 책은 뭐냐면은 어떤 사회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부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읽어도 괜찮아요. 그건 2번씩 읽어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실행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갖고 가르쳐 주는 책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제가 제임스 클레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어떻게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습관으로 가져가냐면 우리 뇌를 속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 뇌과 책하고 내가 같이 읽었기 때문에 어느 책인지 모르겠지만 뇌는 아주 똑똑하잖아요. 남들이 보면은 다 각각이 뇌지만 내 입장에서 내 머리 중에서 내 몸에서 내 뇌가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뇌를 속여야 되는 건 뭐냐면은 또 모든 책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운동을 하더라도 30초만 하라잖아요. 3번만 하라잖아요. 그럼 이 뇌는 3번만 하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고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덧 보면은 처음에는 3번 하던 것이 나중에 30번 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실행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아이한테 너 공부해. 그러면 난 엄마 입장이고 너 있잖아 공부 갑자기 하기 힘드니까 제가 학생을 가르칠 입장도 그래요. 하기 힘드니까 그럼 오늘 하루에 10문제만 풀자. 그러면서 조금 더 하면 11문제 풀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에 습이 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근데 심리학자가 쓴 책치고는 저는 실망했어요. 제 스스로는 그랬었어요. 네. 근데 요거는 맞아요. 실행이 답인 건 맞아요. 네. 100페이지까지 읽어도 요거고 200페이지까지 읽어도 요건데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행을 잘할 건지를 던져줬으면 되는데 그러면 10년 정도 됐고 새로운 책이 나왔으면 항상 보면은 에디션 책은 뒤에 추가로 내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참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책은 괜찮았어요. 그런데요 책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이 책 엄청 힘들게 읽었거든요.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괜찮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외국 사람들 걸 갖다 번역해갖고 많이 안 했잖아요. 10년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번역이 너무 잘 돼갖고 제대로 된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책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많으면 고르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너무 책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번 3번째 스타지잖아요. 그럼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난 그다고 앞에 2개에 비해서는 그런 건거라. 그런데 실행이 답이라는 거는 온전히 진리니까 그 진리만을 찾자. 그래가지고 노란색 반짝반짝 저는 이 책이 훨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다 있어서 내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거의 똑같은 책.
근데 조금 다른 문장이 몇 개 다른 게 있어요. 아, 그걸 또 찾아내셨어요? 근데 심지어는요, 여기 앞에 맨 처음이잖아요. 이 책을 읽고 싶으면 어쩌고저쩌고 그 일정 부분도 똑같아. 그래서 내가 네. 이게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이 출판사에서 이분한테 책을 빨리 내십시오 했었어. 나 그래서 이랬어요. 이 책은 혹시 자신이 교수이다 보니까 연구생들한테 시켜서 책을 냈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순간. 다른 부분이 중간 사파하고 이런 서머리 그쵸. 포인트 이런 게 네. 조금 내용이 바뀌거나 형식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허.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저도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스펙 리뷰하거나 이런 도면 리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을 제가 하거든요. 외국 애들이 그런 걸 엄청 잘해요. 저희 프로젝트가 이렇게 넘어가도 제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저희 FPSO 드릴심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타입이 조금씩 변형돼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저희가 다른 걸 캐치해내가지고 이제 조선소를 상대로 이제 컨트랙 이제 계약 관련 싸움을 해야 되니까 다른 포인트 찾아야 되거든요. 보다 보니 저는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 조선소 애들이 트집 못 잡게 우리나라 특색을 가지고 외국 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보다 보니 딱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기본 베이스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제 느낌 그거죠. 왜 옛날에 드라마에서 저만 하나 찍으면 다른 여자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디자인보다는 이 내용이 더 실속 있게 채워져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딱 봤더니 이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됐죠. 10년이 넘었죠. 저도 책 보는 버릇 중에 하나가 저는 책을 읽기 전에 겉표지와 여기 첫 장 뒷장에는 요 나머지 내용 글자를 전체를 다 읽고 저는 책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저도요. 이걸 다 읽고 이제 컨텐츠 네.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를 쓰게 돼요. 괜찮, 영어 아닙니다. 그거 외래요. 목차, 네. 그 부분을 저는 글자를 하나 안 빼고 일단 다 읽고 나서 시작하거든요. 저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는데 심지어 여기 있는 것도 얼마 차이가 그게 없으시네. 깍대기. 네, 이게 있거든요. 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오래된 분이구나까지만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한 차원 더 몇 단계가 나가시네요. 네. 몇 차원 더 넘어가 버리시니까 제가 그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걸 봤었으면 그 생각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배웠어요. 야, 저는 너무 저희 진짜 차원이 다른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저는 이걸로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렇죠. 네 이제 어쨌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진짜 다 시간이 전 돈이거든요.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뭔가를 항상 끌어내야 된다는 게 제가 항상 뭔가를 할 때 제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또 비판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교육 쪽에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 이런 이제 실행이나 뭐 이런 네. 저희 이야기할 때 제 주변에 저희 학교에서 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하지마라는 거 별로 안 했거든요. 착하신 분들 네, 많으셔. 요즘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싶은 게 제 주변에 이제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세월호 때 그렇죠. 저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니나 내 같은 놈은 저기 있었으면 죽었죠. 다 죽었다. 근데 거기서 왜 배가 넘어가는데 왜 있으라 하지? 튀어나간 놈은 살았을 거고 안에 있는 놈은 우리 같으면 물 찬다 힘든데 하다가 그냥 꼴깍 죽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저러면 안 되는 데까지 했는데 이제 선생님 말 듣고 보니 어떻게 교육 쪽 일을 하시면서도 저런 비판적 시각을 왠지 흡수하시는 걸 위해서만 특화돼야 될 것 같은데 108배에서 나오는 능이 아니야 그때 진짜. 그게 좀 신기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일할 때 이제 계획이나 이제 계약 베이스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대한 이제 비교를 하고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저한테 중요한 건 두 가지거든요. 계획과 명분이거든요. 계획은 틀어질 수도 있지만 명분은 확실해야 되고 명분이 없는 계획 변화는 있으면 안 되고 계획과 명분이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TV에 한 번씩 나오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 뭐 큰 거 수주했던 막 조단위 공사 막 그런 데 제가 일을 하거든요. 엑소모빌, 쉐브론 이런 미국, 영국 회사 이런 데서 제가 일을 하는데 걔네들은 업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저는 주로 기계가 제 전문 분야거든요. 근데 기계를 하나도 모르는 애가 와서도 기계 매니지먼트를 걔네들은 잘 해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와서 잘 하는 이유가 그
이 스크립트가 나온 걸 보고 이 계획과 명분이 합당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요. 내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획과 명분이 잘 짜져 있는지 뭐 각자 어느 쪽 분야에서 네네네, 괜찮아요. 저희 너무 몰라서 이해가 재밌어요. 되실런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는 애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넘어와서 제가 뭐 알까 보니까 뭐 코스트 관련 이제 예산 집행 저희로 치면 재무 쪽 일만 하다가 이제 막 새로운 분야에 왔다는데 미팅에 한번 데리고 들어가 볼까 했는데 얘가 딱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 솔직하게 말해서 기계랑 전기는 잘 모르겠는데 너희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볼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 이게 미국이나 이제 서양 서구권 교육받은 애들의 이 차이인가라는 거 제가 좀 문화적인 충격이었거든요. 모르는데도 미팅 주관을 다 하고 싹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과 명분이 맞는지 아닌지 합당한 계획만 딱 검토가 되면 내가 이해한 게 이 명분으로 이 계획이 맞은 거면 너희가 맞다고 해줘. 너 똑똑하네, 잘 이해했다. 걔가 그럼 나 고민 안 하고 사인 다 하겠다. 이대로 업무 다 진행해다가 그게 몇백억 몇천억짜리 사인이거든요. 온라인 사람들은 합리주의로 네. 선해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하는 부분은 우리랑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 오늘 충격받고 있어요. 지금 머리가 막 쥐가 내리려고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네. 그쪽 회사에서 그쪽 분야에서 한국 회사에서 한 10년, 네.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만 거의 한 10년 이렇게 일했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저는 사실 책에 대한 내용 나눔을 거의 안 했는데 네. 네. 한국 회사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그게 이 책에 나온 그게 이 efficiency와 effectivity 네. 예. 네. 해주세요. 효율성과 효과성. 네. 네. 저는 제 효율성과 분야에서 효과성. 너무 효율만 네. 예를 들어서 효율성과 여기에서 효과성. 요거 가는데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효율성 관련해서 이제 잔소리를 하는 게 넌 왜 설거지를 해도 이렇게 하냐고 옛날에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피곤한 남자네요. 네.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아 제가 볼 때는 뭐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젖은 얘기하세요? 그릇이 여기 넘어갈 때 마른 그릇이 여기 있으면 마른 그릇에 다시 물이 한 번 더 튀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다고 했잖아요. 주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못 들어가게 한 건 아닌데 분위기상 저긴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살았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도 음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주방에 관련된 거는 어떠한 것도 저는 집사람한테 뭐 의견을 피력한 적도 별로 없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네. 당신의 분야라고 나는 그게 존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같이 살면서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제 나름은 참고 하다. 야, 이 공정을 좀 개선을 해보면 안 되겠니? 네. 저는 이제 그 프로세스를 제가 짜거든요. 회사에서. 이 공정을 좀 개선을 해보면 안 되겠니? 해놓은 걸 또 말려야 되고 나 이거 너무 싫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집에 와서 회사 일같이 하지 말아봐. 근데 이게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효율성과 효과성. 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이 책에서 말할 때 이제 나 제일 처음에 서문 앞에 읽을 때는 효과성이 중요하다는 말이 사람이 하고 싶은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베스트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다 좋은 건데 우리는 너무 효율성에 네. 포커싱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효과는 생각 안 하고 당장에 이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설거지 전체가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걸 보다 이제 얘가 설거지가 되어버렸는데 설거지 전체가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것보다 제가 아까 말했던 물 안 튀고 빨리 여기로 옮기는 네. 그거를 먼저 이제 보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효율성 효과성 분야였거든요. 부분에서 얘기 좀 해주시면. 그 효율성과 효과성 구분이 네.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네. 효율이 이제 간단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빨리 읽는 거는 정확하게 빨리 읽는 거는 효율이 좋은 거죠. 네. 근데 빨리 잘 읽었어요. 빠뜨린 거 없이.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다 읽고 저희가 이거 시킨 대로 열심히 해야지라는 효율을 제가 얻었어요. 근데 네. 울산의 선생님 같이 그렇지만 더 좋은 게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효과성이 떨어진 거예요. 굳이 제가 지금 금방 느끼는 드는 게. 느낌이 효율이 저는 이제 효과성은 생각 못하고 효율성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열심히 빨리 읽어야지. 근데 했던 게 사실은 어제 애들 요즘 제가 먼저 재우거든요. 집사람이 저녁에 뭐 딴 걸 하니까
이 책을 한 3분의 1도 안 읽었는데 어제 9시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애들 재우다가. 근데 뭐 다행히 이제 1시 반에 주무셨다고 하셨는데 2시 반에 깨졌어요. 2시 반에 깨져서 잠을 깨야겠다 해서 커피를 먹고 그때부터 3시부터 제가 이 책을 다시 읽다가 둘째가 깨서 나와서 재우러 들어가서 1시간 자다가 다시 나와서 마저 책을 딱 다 읽고 지금 바로 오고 출근 여기 오셨네. 와, 대박.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오늘 이 책을 내가 다 읽을 운명이었나 보다. 둘째를 재우러 들어갈 때는 내가 여기서 잠들면 오늘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방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또 깨가지고 마저 다 읽고 딱 샤워하고 오니까 그 시간이 탁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어떻게든 다 사실 자러 들어가면서 되게 억울했었어요. 집에 있는 책 헛돈 들이가 한 번 더 사가지고 다 읽지도 못하고 결석까지 하고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났었는데 다행히 그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를 안 가고 와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우리 육아 이야기도 잘 육아 듣고 이야기와 저는 아까 선생님 이야기 중에 되게 진짜 네. 임팩트가 있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런 사고를 해야 되는구나. 너무 이 주입식 교육 저희가 폐인가? 근데 여기서 보면 또 그런 내용 제가 최근에 본 다른 책에서 있는데 너무 창의력만 요구하는 것도 요즘은 이제 문제죠. 잘못된 거다.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어디는 결국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책을 딱 보면 저는 그래요. 책을 딱 보면 어쨌든지 이거대로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번에 듣고 간 제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권과 100권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씩 읽어 나가는 입장인데 100권을 읽으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레벨 차이가 났구나. 그런 거가 내공의 차이. 너무 감사하게 저희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에서 같이 다녀봐. 전부 다 손 한 명씩 잡고.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이와 미술관 이제. 지금 요즘 아빠들이 그래요. MZ 세대들의 아버지. 친구랑 보고 별지 않냐 그랬거든요. 제 주변에 그런 무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그 무리는 엄마들 개 모임인데 아버지끼리 엮여가지고 너희들끼리 집에서 머리 찢지 말고 차라리 너희들 단체로 와라 해가지고 보내는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엄마들 개 모임인데 그래서 그 엄마 그러니까 여자들 남편들끼리 그래서 또 개를 하나 더 만들더라고요. 야 그럼 우리도 우리끼리 모일 테니까 너희도 너희끼리 한번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쪽으로 애들을 몰아주는 걸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고 이렇게 요즘에 육아 대리가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육아휴직을요 1년씩 써요. 제 지금 30대 후배들이 애들 때문에 육아휴직 1년씩 쓰고 직업도 좋아요. 대기업인데도 그냥 자기는 인생에서 자기는 이게 더 중요하대요. 내 가족이 아니면 왜? 이런 게 일단 얘네들 머리에 이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 10년 차인데도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많이 나고 제가 10년 전에 뭐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육아휴직을 써야 될 애들의 나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못할 것 같은데 집에서 투자로 벌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커뮤니티가 엄청 활성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일만 할 수 없다. 시간 대비 노동력으로만 벌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되게 많아졌고, 그만큼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상위 이게 다 고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이게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빨리빨리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들 계신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멋있으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